자, 반갑습니다. 34강 동아시아사. 오늘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외란과 호란 이후에 동아시아의 정세, 외란과 호란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동아시아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이거에 대해서 문제풀이로 만나보겠습니다. 차례차례 만나보지요. 먼저 여러분들 선배들이 4월 달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그렇다면은 여기 자료에서 이 전쟁이 어떤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있겠죠. 뭐 가장 큰 거는 홍타이지도 있겠고요. 임금이 강화도로 가려는데 실패해서 남한산성으로 갔대요. 홍타이지도 있고. 자, 그렇다면은 즉 뭐냐? 이거는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인조 반정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친명배금 정책에 어긋나는 광해군의 중립 외교라고 보여지고요. 북벌론 대두가 맞겠지요. 이 병자호란 이후로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다음에 이 굴욕을 씻자면서 이제 효종 시기에 북벌론이 대두가 됩니다. 오온일의 난의 발생은 무로마치 막부의 사실상 종결이나 마찬가지인 센고쿠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에도 막부의 성립은 외란이죠. 외란. 장거정의 개혁 추진에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북로 남우회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봤던 문제입니다. 자, 밑줄친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는 순간 전쟁은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 밑줄친 전쟁은 외란이네요. 외란. 외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외란 외에 다른 소리를 짓거리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순신 택도 없고 여진족이 왜 성장합니까? 외란 때 명나라가 참전하고 명나라가 여진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왕안석의 신법이요? 요거는 송나라죠. 그 답은 3번입니다. 명이 조선의 원군을 파병한 이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명목상으로는 조공국가를 보호해서 조공질서를 확보하는 게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장차 한반도가 일본에게 먹힌다면은 이제 요동반도라던가 베이징도 실질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전을 합니다. 일본의 도자기 기술 2, 3평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예, 포로로 끌려갔고, 뭐 2, 3평은 포로가 아니지만은 뭐 최근에 연구 결과는 여튼간에 실제로 2, 3평 외에도 많은 도자기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일본의 도자기 기술 발달에 기여합니다. 답은 어찌됐든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3월 12번 문제입니다. 각 막부와 관련 있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자,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요시미츠 때 명예의 조공을 마칩니다. 일본 국왕에 책봉되고 다음 시간에 배울 감한무역을 허가받아요. 자, 가마쿠라 막부의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에도 막부. 남는 거 에도 막부예요. 에도 막부에 대한 거를 1번부터 5번까지로 찾으시면 되는데, 뭐 택도 없는 거 지우고, 그리고 안 배운 거 지우고, 답은 뭐냐? 자, 외란으로 국교가 단절된 다음에 이제 애걸복걸 해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저는 외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어필을 하면서 이제 일본과 다시 조선이 국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사 파견이 맞겠네요. 이걸 통해서 일본과 조선이 다시 교류를 이어갑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전쟁이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7년간 조선에서 벌어졌던 이 전쟁, 조선이 침탈당하여 수도를 빼앗기고 평양까지 점령당하자 조선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명의 역할을 했대요. 이렇다면은 요거는 외란입니다. 일본에서 쓰인 역사책에는 다이묘들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명나라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료입니다. 자, 외란이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 1번은 아직 안 배웠지만은 이제 은 유통 과정에서 아마 다다음 시간? 뭐 어쨌든 간에 은의 유통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니까 나중에 다시 봅니다. 토목보의 변, 북로 남해죠. 북로, 장거정 연결되어 있네요. 이 북로의 문제, 남해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거정이 개혁을 실시하고 남북조의 혼란은 가마쿠라 막부 이후입니다. 답은 5번. 계속 나왔죠. 후지와라 세이카. 강항과 후지와라 세이카가 이제 성리학에 대한 교류를 하는 게 바로 강항이 외란 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가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오는 것을 쫙 볼게요. 가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입니다. 가를 알 수 있는 게 발포 내용에 있겠죠. 조총 제작법을 조선에 전파한 사야가, 다른 말로 김충선. 즉, 요거는 항외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문용, 이삼평, 김충선 다 교과서에 언급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강항과 이삼평은 아시면 정말 좋은 인물들이에요. 즉, 가 전쟁은 무엇이냐? 외란이 되겠네요. 외란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명이 베이징으로 천도한 것은 영락제입니다. 오리나라의 발생은 무로마치 막부의 종결이나 마찬가지였고 생고쿠 시대, 물론 이것 때문에 무로마치가 작살난 건 아닙니다. 무로마치가 허수아비가 됐을 뿐이에요. 장거정의 개혁, 북로 남해, 훈구 세력의 전국 주도. 요거는 한국사겠네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개유정란 같은 세조의 등장 혹은 중종 반정 이런 거를 말하겠네요. 자, 답은 5번. 외란으로 인해서 만주에서 여진족이 나중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5번. 넘어가 볼게요. 밑줄 친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한양과 평양을 점령하고 왕의 두 아들도 포로로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황제, 여기에서 말하는 황제가 누구냐? 명나라 황제. 명나라 황제고요. 황제의 이름은 만력제입니다. 뭐 만력제 이름을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 가끔씩 문제의 키워드에 만력이란 말이 나올 때도 있기도 합니다. 여튼 이 황제가 명나라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왕, 여기 있는 왕은 선조겠네요. 즉 이 전쟁은 외란입니다. 외란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전 왕조는 몽골의 베트남 침입과 시기가 같습니다. 전 흠따오 있었죠? 아니고 류쿠가 일본 영토로 편입된 것은 1870년대입니다. 아닙니다. 수신사 파견은 우리 근현대사예요.
아니고요. 온인해난 센고쿠 시대 아니고요. 답은 이 전쟁의 참여로 명나라의 재정 악화가 심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올리려고 환관들이 각지를 돌면서 세금을 삥을 뜯었고 악랄하게 세금을 뜯자 분노한 농민들이 이자성 등의 농민들이 농민 봉기를 각지에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외란이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직접적인 다이렉트 원인은 아닐지 몰라요. 외란 외에도 명나라의 멸망 원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외란이 명나라의 멸망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 기여라고 말하기 좀 그러네요. 여튼 답은 1번이었습니다. 수능 문제 갑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아까 세아가이겠죠? 세아가가 조총 사격수를 전수했고 전쟁에서 실제로 세아가가 혁혁한 공을 세워서 김충선이란 이름을 하사했다. 항외의 사례입니다. 이삼평이 도자기의 시조로 불렸대요. 도자기 기술의 전파. 즉 이거는 외란 때의 인적 물적 교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답은 3번. 전쟁을 통해서도 인적 물적 교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보시면 아스카 문화의 형성 배경에서 누가 기여하냐? 도외인, 우리 중간고사 문제였죠. 견방사, 택도 없죠. 승려의 구법활동, 우리가 불교가 시험범위였고 스님들이 제법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몽골 제국시지 역참, 넘어갑시다. 답은 3번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인적 교류와 문화 전파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음, 밑줄 친 전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께서 전란 중에 의주까지 도망갔고 명나라의 호수에서 병력을 청해서 명나라를 힘을 빌어가지고 그들을 토벌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일본이 되겠네요. 즉 밑줄 친 전란은 외란입니다. 외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월사기는 베트남, 몽골 침입을 격퇴한 다음에 민족의식이 성장한 베트남의 사례고 답은 2번이겠네요. 조선의 친명배금 정책을 구실로 발발하였다. 정묘호란. 북벌론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병자호란. 형제맹약 정묘호란. 3, 4, 5번은 결이 비슷하네요. 3, 4, 5번 마찬가지로 호란입니다. 답은 2번. 일본의 도자기 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칩니다. 가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명예장수 이여송입니다. 그는 가가 일어나자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예장수가 파견되어 가지고 명나라 군대가 평양성을 탈환할 때요 가는 즉 외란이겠네요. 여기 김충선도 있죠. 외란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정왕조 넘어갑시다. 베트남 센고쿠 시대의 시작, 온인의 난.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였다. 맞죠. 왕한석 택도 없고 토목보의 변, 북로 남해 중에 북로. 답은 3번입니다.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합니다. 건국한 사람 누르하치. 다음 문제 갑시다. 자료와 관련된 전쟁의 영향. 나는 일본 국내를 무사평화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동시한테 넘겨주고 조선과 중국을 정복하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자, 나는 누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 허영, 허세, 야망, 욕심 이런 거를 나타내는 글이고, 그 다음 국왕이 서북쪽으로 피난하고 국내가 텅 비었대요. 지방 도처에서 의병장이라는 사람이 수백 명을 넘어가지고 의병장이 왜적들을 제거했대요. 결국 이 전쟁은 뭐냐? 외란입니다. 외란의 영향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쿠빌라이 나무소 아니겠고 몽골이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의 막부 아니고요. 도자기 기술의 일본 전수 맞죠? 2, 3평 제가 알아두면 좋다 그랬어요. 계속 나오죠. 누르하치가 이끄는 여진족이 만주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것도 맞고 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입니다. 항상 문제 풀이할 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이 똑같은 내용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계속 말하잖아요. 문제풀이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밑줄 친 기억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무엇이냐. 일단 강홍립이 키워드고 강홍립이 오랑캐에 투항했대요. 그 오랑캐는 무슨 오랑캐이냐? 후금 오랑캐.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광해군이 오랑캐와 화친하였다. 인조 반정 이후에 이제 광해군이 잘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대왕대비의 교지입니다. 즉 광해군 폐위 이후 인조 반정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만히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3번을 고르시면은 매우 곤란합니다. 오랑캐가 후금이라고요. 후금은 이미 이때 있다고요. 토목보에서 중국의 황제 생포 북로니까 아니고 레왕조 넘어갑시다.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끼가라 전투에 승리하고 광해군 때에 이제 국교가 재개됩니다. 기유약조가 광해군 때예요. 여튼 아닙니다. 기유약조는 다시 적어볼게요. 기유약조가 언제 때냐? 광해군 때예요. 이때 포로를 받는 대신에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답은 2번. 실제로 정묘호란 이후에도 명은 존재하고 병자호란 이후에도 명은 존재합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명이 이자성에 의해서 사라지고 청이 산일관을 돌파해서 중원을 장악하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이 옛날 문제에는 이렇게 뭐랄까 베트남 문제들이 종종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 풀이할 때 살짝 곤란한 게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가와 나 사이 시기 이런 문제가 좀 골치가 아파요. 항상 가와 나 사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사실입니다. 왜군이 철수를 했대요. 한양에서. 즉 한양을 수복한 상황입니다. 외란 중이에요. 나는 뭐냐? 삼전도의 구족. 왕이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즉 이거는 병자호란의 끝입니다. 자, 외란과 병자호란 사이입니다. 자, 볼게요. 명이 멸망한 것. 제가 말했잖아요. 병자호란 끝나도 명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병자호란 끝난 다음에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할 때 청나라가 명을 공격할 때 필요한 물자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명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고
토목부의 변, 북로니까 아니고 센고쿠 아니고 답은 기유약조. 기유약조. 광해군 때라 그랬어요. 기유약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기유약조 자체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이기 때문에 왜란 다음이겠죠. 광해군 때니까 인조 전이겠죠. 그래서 여기인 겁니다. 답은 1번. 자료에 나타난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의 키워드 홍타인지 있고 강화도로 향하는데 못 가서 임금이 남한산성 즉 병자호란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계속 말하잖아요. 북벌론이 대두되었다고요. 여기에서 특이한 쌍킨 고타이제는 에도 막부시기입니다. 인조 반정 같은 경우는 계속 말했잖아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의 영향으로 불만을 품은 친명배금, 의리를 중시하는 서인들이 광해군을 제꼈다고요. 답은 여튼 2번입니다. 병자호란, 북벌론 제가 초반에 설명을 했어요. 밑줄친 이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뭐 계속 반복이네요. 강화도가 함락되었고 인조가 있고요. 자, 남한산성 소현세자가 포로로 끌려갔다. 즉 병자호란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계속 똑같은 게 나오네요. 답은 2번. 북벌론이 대두되었다고요. 북벌론이 벌써 몇 번을 나오나 모르겠네요. 에도막부의 수립도 마찬가지네요. 외란의 영향입니다. 누르하치의 후건 건국 1번과 3번은 공통적으로 외란의 영향입니다. 다음 밑줄친 이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3명의 학생이 대화를 합니다. 이 전쟁은 청의 군신관괴 요구를 조선이 거부하면서 발발했대요. 군신관괴 요구를 거부했고 남한산성 삼전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병자겠구나. 마찬가지로 북벌론이겠구나. 정말 똑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벌론. 심지어 보기도 계속 나와요. 쌍킹고타이 아까 말했잖아요. 에도막부라고요. 아마 에도막부에 대해서 언급을 우리가 시험 범위 안에 이게 있을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에도막부의 정치, 사회, 문화를 배울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정은제도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청나라의 세금제도예요. 명나라가 일조 편법, 그 다음에 이어서 청나라 때의 지정은제. 이것도 중요한 제도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정은제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답은 여튼 지긋지긋한 북벌론 1번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네요. 가와 나 사이 시기입니다. 세키가라 전투에서 새로운 막부, 즉 에도 막부의 수립입니다. 명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멸망. 에도 막부의 수립과 명나라 멸망 사이 대충 예상을 해보건데 요 사이에 뭐 호란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봅시다. 자, 에도막부의 수립 이후에 애걸복걸에서 기유약조가 체결되는데 요게 광해군 때라고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제껴진 인조반정이 맞겠죠. 3번의 난 강의제입니다.
북로남해는 애초에 아니고 포르투갈인으로부터 다네가시마에서 조총이 전래된 거는 센고쿠. 쩌능따오는 몽골의 침입을 격퇴했으니까 아니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2018년 10월 3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전쟁입니다. 스시마의 주인이 스시마 도주가 귀국이 오랑캐랑 국교를 맺은 것은 왜 그럽니까? 소현세자랑 왕자가 인질인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원래 좀 쌈박질을 좋아하지 않는데 오랑캐가 전쟁에 일으켜가지고 황급히 떠나서 화친을 맺은 거다. 이런 식으로 살짝 정신승리,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화친을 맺은 거다. 이런 식으로. 여튼 자, 오랑캐랑 국교를 맺고 소현세자가 인질로 가 있대요. 여기 있는 오랑캐는 청이고요. 밑줄 친 전쟁은 정확히는 병자호란. 병자호란? 또 지긋지긋한 답이 나오겠네요. 북벌로. 명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가 된 것은 왜란이고요. 후군과 조선이 형제 맹약을 맺으면서 종결된 것은 무슨 호란일까요? 정묘. 일본에서 신복의식, 신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의식이 자리 잡는 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몽골의 침입을 격퇴한 일입니다. 몽골의 침입을 격퇴한 다음에 가미가제와 같은 이런 신복의식이 등장을 했고, 이게 지난번 바로 직전에 배운 야마자키 안사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신복의식이 뿌리 박히게 되는 겁니다. 답은 여튼 북벌룬 3번이에요. 2020년 작년 10월 달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난번 문제 풀이할 때 봤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내외 부족의 수장. 지난번 봤던 자료에는 몽골 부족들의 수장이라고 했어요. 여튼 이 사람들이 홍타이지한테 황제하시죠 라고 하니까 조선이랑 함께 의논하자 라고 해서 용골대가 가가지고 저기 조선님들아, 지금 우리 홍타이지님께서 황제 가신다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전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조선의 여러 신하들이 이제 불가하다. 무슨 개소리냐? 황제는 명나라인데 왜 니들이 황제야? 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불가하다고 말하는 상황. 즉 병자호란의 전 단계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겠죠. 토목고의 변, 계속 말하지만은 북로, 에도막부의 수리, 계속 말하지만은 외란. 조선이 모문용을 지원해서 이 결과, 이 모문용 지원 자체가 친명배금을 정말 잘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고, 모문용 지원으로 발생한 전쟁은 정묘호란입니다. 모문용이 평안도의 가도에서 머물렀다고요. 명이 조선의 원군을 파병한 것은 외란. 여튼 답은 1번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애초에 적정한 것이니까 이 병자호란의 원인이 되는 군신관괴 요구로 나아가는 홍타이지의 칭제 권원, 황제 자리에 오르는가? 요게 더 맞겠죠. 답은 1번입니다. 병자호란의 발발. 문제풀이를 좀 빠르게 해봤어요. 반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질질 끌어봤죠. 여러분들만 힘들 뿐이어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풀이를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어렵거든요. 이 명나라 시기, 이 14세기부터 한 17세기까지 14에서 17세기, 특히 16, 17
요 17세기 쪽에 경제가 상당히 동아시아사의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킬링 파트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 교역 관계부터 시작하는 이 경제사 파트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시는 키워드, 등장하는 키워드들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경제사, 이 조선과 명청과 일본과 심지어 류쿠, 오키나와까지 어떠한 교역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가를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